라면 한 끼도 편하게 못 먹는다. 300만 명이 빚 갚고 나면 빈털털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당연한 얘기죠. 우리가 빚이 없으면 뭘 먹어도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고 눈치 안 봐도 되고 일하기 싫으면 조금 쉬어도 가능합니다. 그런데 빚지면 안 먹어도 잠 못 자도 미친듯이 알아서 눈치 보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감시하면서 일해야 됩니다. 옛날에는 뭐 이제 노비들, 노예들, 주인들이 감시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했지만 아프면 약도 좀 주고 밥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요. 이제는 금융노예들이 지가 옷 입고 지가 잠자리 지가 알아서 자고 알아서 밥 먹고 알아서 일합니다. 그냥 자가 발전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라면값 뭐 조금 내렸다고 하는데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고 삼각김밥 곁들여서 먹고 편의점 도시락 먹고 미친 듯이 또 일하러 가야죠. 서글픈 인생입니다. 그렇게 살아서 빚이라도 착착착 갚고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 텐데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. 빚 낼 때는 쉽게 빚을 내도 갚는 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. 절대로 그냥 빚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저축할 때 우리의 부모들이 뭐 쉽게 돈을 모았나요? 아니죠.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온갖 지질이 궁상 다 떨면서 우리를 키웠고 또 자산을 축적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겨우겨우 자식들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살아왔다라는 거죠.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. 뭐 내가 그냥 알아서 축적한 것 같고 나는 그냥 이렇게 원래 잘난 줄 알지만 우리의 부모들이 사람 구실하게끔 만드는데 무지하게 헌신의 힘을 다 썼다라는 거죠. 그걸 우리는 잊고 삽니다. 저렇게 빚내서 철없이 인생을 저당 잡혀가지고 산 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평생을 저렇게 살 거다라는 거죠. 씁쓸하고 충격적이고 겁나죠. 저 300만 명이 빚쟁이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겁니다. 함부로 빚내서 안 된다라는 거. 거지처럼 살아도 시궁창에서 지내도 노숙자로 살아도 빚이 없어야 산다라는 거. 빚 없이 살면 그래도 삶을 자기 스스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. 빚이 없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 빚이 있으면 답이 없죠. 빚이 있으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. 앞으로는요. 많은 이들이 또 고데기고 또 농간질을 할 겁니다. 뭐 카지노, 국내 카지노 만들려고 지금 기득권들이 혈안이죠. 왜겠습니까? 그냥 빚이라고 이제 작정하는 거죠. 자기 돈도 없이 아파트 사겠다고 뛰어든 게 미친 거였죠. 부자들은 알짜 부동산 사죠. 이번에도 많은 이들이 망하면 부자들은 현금 들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한참 있다가 제발 좀 사주십시오. 구신구신거리면 그때쯤 천천히 쓱쓱 흘러보면서 왕창 사갈 거예요. 가격이 싸질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죠. 한심한 대중들은 빚내가지고 제일 꼭지에 사죠. 그래놓고 돈 벌었다고 환상에 희망으로 돌리면서 거지가 되는 거죠. 빚쟁이가 되는 거죠. 불나방처럼 지가 타 죽는지도 모르고 뛰어들어 놓고 좋다고 그러고 있는 거죠. 이미 300만 명이 노예로 걸려들었습니다. 분양 7억에 받았는데 입주도 안 했는데 16억이 됐다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개소리죠.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거죠. 앞으로 노예들은 판례 나라 그러면 판례 나야 되고 장기 내놔라 그러면 장기 내놔야 되는 거죠. 금융권들이 은행들이 칼 들이미는 거죠. 어떻게 되겠습니까? 미치는 거죠.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. 극빈의 삶을 완전 극한의 절약을 해야 가족들을 챙길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살다 보면 항상 좋을 것 같지만 안 좋은 때가 옵니다. 그 안 좋을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 뭡니까? 통장 잔고입니다. 통장 잔고가 있어야 그래야 삶을 지키고 가족들을 지킨다라는 거죠.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뭐 장밋빛만 있으면 좋겠는데 가시밭길도 있다라는 거죠.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려면 튼튼한 신발이 필요하죠. 그 튼튼한 신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
돈 줘야 되는 거, 돈. 나하고 가족이 살아남으려면 무소유에 가까운 삶을 살아요. 극빈의 삶을 살아요. 그래야 가족들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.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, 술 마실 거 마시고, 쓸 거 다 쓰고, 놀러 다닐 거 다 놀고 다니고, 돈은 언제 모으냐라는 거죠. 게다가 돈은 못 모아도 빚을 어떻게 갚냐라는 거죠. 남들 볼 때 우아하게, 그럴싸하게, 새 아파트에 분양받아서 멋있게 살 거다라고 들어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. 라면 하나 먹기도 힘든 거죠. 이게 영끌한 사람들의 실상입니다. 그럴싸하게 우아하게 잘 먹고 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. 빚쟁이들이 빚 갚는 게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답답한지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죠. 빚 안 지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해야 그래야 정말 잘 지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1인 가구, 2인 가구의 평균 급여가 220만원, 230만원 밖에 안 돼요. 60대 이상의 노인들 40%가 극빈곤층이고 그들이 처한 현실이 그러합니다. 근데 언론에서는 10억, 20억, 30억 이런 얘기합니다. 우리가 죽을 때까지 10억이란 돈을 구경도 못하고 죽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. 그리고 IMF 때 빚쟁이가 된 이들 중에 지금도 빚 갚으면서 숨죽이고 사는 이들도 많습니다. 그들은 죽을 때까지 일하며 살아야 됩니다. 기득권들은 새로운 빚쟁이를 만들어서 또 허덕이게 만듭니다. 왜겠습니까? 그래야 그들이 험한 일 감당하고 보수화돼서 TV나 보면서 술 먹으면서 신세 안탈하는 하청민으로 살 거기 때문입니다. 사는 게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. 휘둘리는 사람은 빚을 벗어날 길이 없다. 인내심을 갖고 착실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죠. 지금은 경기 침체, 가계부채 심화, 부동산, 주식, 거품, 폭발 이래저래 난리가 날 거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5년간은 빚 안 지고 사는 사람들만이 생존할 수 있다. 그게 아닌 빚쟁이들은 꽤 험난한 시간을 겪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. 이미 많은 이들이 뛰어내리고 야반도주하고 쌩 난립니다. 하지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. 감당 안 되는 처지에 놓여 있는 이들이 계속 망하고 추락하고 야반도주한다. 그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교훈으로 자리 잡을지 두고 봐야 됩니다. 거대한 기득권들의 사이극에 놀아나지 않게끔 빚을 권하는 그들의 속셈에 걸려들지 않게끔 더 조심하고 더 성실히 살아갈 결심을 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이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. 빚도 갚을 수 있습니다. 우리 삶이 참 고되고 어렵습니다. 만만하다고 생각 안 하고 냉정하게 현실을 잘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